오늘은 의원 워크숍이 하나농문학교에서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제67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메르스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차 감염 경로가 거의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이 불을 모두 뻔합니다. 걱정입니다. 오늘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께서도 참여하신다고 했습니다. 새벽이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쁘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난 공공연금 때는 거의 매일 여당을 그냥 들락날락하는 복지부 장관님의 태도와는 크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크숍을 떠납니다. 워크숍 다음날, 또는 늦어도 그 다음날 안에 긴급 현안 질문을 요청합니다. 여당 대표와 협의해서 국민 불안을 그리고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의 수정 요건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거부권을 시사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부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난 9월에 국회법상의 시정 요건이 검토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리입니다. 더 이상 국회를 정쟁 국회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국회에는 여러 가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전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다수, 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기구입니다. 시행령의 내용상 불일치, 불조합, 또 위법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전제 장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호들갑 떠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국회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하고 국민이 공포를 느끼고 곧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는 메르스 확진에 대한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대해서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간 소비는 거의 우리나라 바닥입니다. 수출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제 5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에서 10% 떨어졌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아마도 이 감소에 대한 공포는 국민들에게 메르스 공포만큼이나 커질지 모릅니다. 경제를 되살리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국회를 민생에 올인하겠습니다. 민생이 힘들어하고 한국 경제가 수축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고 함께 모든 문제를 민생의 감점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또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 문제도 또
국민 불안을 떨게 하는 메르스 확산 문제도 모두 국회에서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민생 총력에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의는 있어야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거의 위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할 거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의마저 깨지면 국민들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대통령이 될 때가 필요합니다. 특검 하실 용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민의 84%가 성완종 리스트를 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4%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 정의의 문제를 대통령께서 마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이틀간 워크숍을 떠납니다. 130명 의원 전원이 당의 단결과 변화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민생에 올인하는 방법, 민생에 총력을 다하는 우리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이어서 강기정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자 2명, 확진자 25명, 격리된 분들만 해서 682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국민이 이리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기야 복지부 장관이 어제 그제 확언한 3차 감염이 없을 거다라는 이 말도 무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나 관광의 문제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메르스 발생 12일 동안 아무런 발언조차 언급조차 안 하던 대통령께서 어제 처음으로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면서 초기 대응의 미흡과 인터넷 괴담 차단만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무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이 생각하는 대책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같은 것을 그만두고 메르스 대책에 총력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어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이미 3차 감염까지 확인된 마당에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경찰 수사나 범죄 수사도 초기에는 비공개 수사를 하다가 어느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거나 어느 시점이 되면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 것처럼 지금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해당 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시설 관계자 등 주요 기관들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셋째로는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에게 보고하라 해도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현재 정부의 대책이 그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건당국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시간도 없습니다.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책임은 반드시 이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거부권이 행사가 되어서 6월 국회가 파행이 온다면 이는 온전히 청와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부적합한 황교안 지명자와 같은 사람을 제출할 게 아니라 적합한 인사를 요구해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 법을
제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거부권 행사가 어떨 때 쓰여져야 할지를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경제활성화 9개 법안에 대해서 여야 대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여야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자는 취지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누가 진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정당인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절차와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경제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어떤 것이 맞는지, 바뀌어야 하는 건지, 진짜 경제 살리기가 우리 야당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대토론회가 즉각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는 개정된 국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법인 국회법의 규정 취지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국회 부의장으로서 여야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께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정 마비가 된다고 걱정하시는 것은 현실과 크게 다릅니다. 이왕의 기존의 국회법도 98조에 시행령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다르면 국회가 정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는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국회는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표현이 약간 강화된 정도일 뿐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모든 시행령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야 구도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법의 취지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여야 재소구원 244명의 대다수인 211명이 찬성한 법을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각각이 헌법기관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 정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변칙 시행령의 예를 들면 국회는 공직자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에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은 관련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국가가 사무를 위탁한 협회에는 취업해도 된다고 변칙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실한 세월호를 운항허가 내준 해운조합의 이사장도 바로 이 변칙 시행령 덕택에 해수부를 퇴직하자마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칙 시행령은 법률 체계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하극상입니다. 농부가 벼농사를 하는데 벼를 닮았지만 벼가 아닌 피가 자라나면 피사리를 해서 그것을 솎아냅니다.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개살구가 열린다면 그 가지는 쳐내야 마땅합니다. 국회가 심은 살구나무에 살구가 열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순리입니다. 메르스가 의심 환자가 연일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늘 연이어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낙타타는 중동에서나 무서운 병이라는 일부의 설명이 맞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전파력과 치사율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괴담만 잡을 것이 아니라 메르스를 잡아야 합니다.
괴담을 키워놓은 장본인은 정부의 우왕좌왕, 호둥지둥입니다. 복지부 장관은 개미 새끼도 못 빠져나갈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 말이야말로 괴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방역 대책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